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금 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렇게 조금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경제 유튜브 몇몇 분들의 영상을 보니 2000년대와 비슷한 이 미국발 이 테크 버블이 올 수도 있다는 영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미국 주식을 지금이라도 조금 담궈봐야 하는지, 이 매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 깍시의 생각을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학원하게 이 단언할 수는 없겠죠. 항상 그렇듯이 과거 데이터, 그리고 지표, 그리고 분석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사야 할까? 이렇게 정해봤고요. 부제로는 이 미국발 테크버블이 온다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4차 산업의 성장은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실 미국 주식시장은 역대급의 상승 시기를 할 정도로 오랜 이런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는 단언컨대 미국 주식시장의 꾸준한 상승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0년대에 내가 만약 미국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당한 수준의 자산가치 상승을 이뤄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실제로 큰 상승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행보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아니 왜 미국만 이렇게 홀로 상승을 하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빌빌대고 있는 것인가? 일단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 좌측의 S&P 500을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 2011년의 이 고점을 2013년에 갱신하면서부터 그 이후로 이렇게 꾸준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2011년 이전에는 이 미국보다는 미국 이 외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더 아웃퍼폼하는 형태였고요. 그런데 2013년부터 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이 고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별다른 이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꾸준히 거의 7, 8년간 우상향을 하기 시작한대요. 이 기간 동안 우측의 이 이머징 ETF를 보게 되면 2011년 이 금융위기 이후에 폭락했던 구간을 이렇게 다 회복하긴 했으나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2016년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 다시금 2016년부터 회복을 하여 전고점을 돌파하긴 했으나 여전히 이 10년 전의 주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왜 이 미국 국가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주식시장을 보면 이렇게 참담한 걸까요? 그렇다면 이 한국의 주식시장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국 역시 이머징 ETF 흐름과 이 사실 다르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ETF 차트 흐름과 비슷하고 역시나 2011년 고점 수준보다 오히려 현재 아래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2016년에 이 저점 이후 전고점을 2018년 이 초에 돌파하기도 했으나 그 이후부터 다시금 이 무역전쟁 여파 그리고 이 달러 강세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렇게 주춤주춤한 모습인데요. 반면에 미국 S&P 500은 정말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미국은 미국이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미국 주식을 그래서 사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의 이 주가 상승을 이루는 대부분의 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한 업종들은 이 테크 기업들인데요. 이들 기업은 사실 이 경기 순환에 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성장주 성격을 띠기도 하고요. 반면 이 미국 위의 국가들은 원자재 가격이나 원유 가격 그리고 이 달러 가격 이런 데 따른 상품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경기 순환에 따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격 흐름을 보면 지금이라도 내가 미국 주식을 사면 이런 상승 흐름 속에서 다 몇 프로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미국이 이 언제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경기 순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경계 선행지수를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이 10년간의 경기 순환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시기와 이 신흥국 ETF, 미국 위의 국가들의 주가 지수는 좀 비슷한 맥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경기는 사실상 이 계속 순환되고 이 저점과 고점을 만들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가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결국에 이렇게 주춤주춤 다시 회복을 이루는 국면을 계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의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과거 그 10년간 우리는 세 차례의 경기 순환을 겪었는데요.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2009년 이후 이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2011년까지 2011년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고요. 이때는 무려 한 2년이란 시간이 걸렸네요. 그리고 2011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또다시 이 저점이란 시간이 걸리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또 걸립니다. 또다시 이 저점을 형성하고 2년이란 시간 이후에 또다시 이 고점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1년 이후 이 단기간의 시간 아래 2016년 이 중반쯤이 되겠죠. 이때 저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약 2년이란 시간 동안 이 고점을 다시 형성하고요. 그리고 고점을 2018년 초에 형성을 한 이후로 근 2년이란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 이 근 2년이란 시간, 이 2년이란 시간 동안 경기의 고점과 저점, 고점, 저점을 이 수차례 반복을 했으며 이번에도 만약에 과거와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회복의 시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시기를 예단하기란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국이 과거 10년 동안이란 시간에 이 미국만 잘 나갔던 이유는 뭘까? 그게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장기간 상승한 미국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당연히 이런 테크 기업들이 이 포지션이 크게 차지를 하고요. 이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가 해당이 됩니다. 이른바 이 테크 기업들의 성장, 4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이렇게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은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기존의 전통 기업들의 시장을 잠식하였고,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점은 세계 경기와 무관하게 세계 경기가 나쁘던 좋던 이 무관하게 상승을 했다는 점이고요. 그럼 그 10년보다 더 전인 이 10년보다 더 전에는 이들 테크 기업들이 잘 나갔을까? 그럼 우리는 과거 2005년 이 2005년으로 다시 해기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때는 사실 미국보다는 미국 외 국가들의 이 미국 외의 국가들의 더 성장을 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그래프는 S&P 500대 신흥국 ETF를 비교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꺾여서 내려간다는 것은 미국보다 이 미국 외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더 상승을 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래프가 상승했다는 것은 미국의 주가가 미국 이외의 주가들보다 더 상승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된 상승 흐름이 미국의 주가 상승을 의미해주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기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해서 도대체 이런 전환점이 벌어진 것일까? 과연 이 시기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미국 외의 국가가 더 강세인 국면에서 갑자기 미국 시장이 더 아웃퍼폼하는 결과를 불러왔을까? 결국 우리는 또 달러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 기업의 주가가 더 상승을 했고, 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 외 기업들의 주가가 더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차트는 S&P 500대 신흥국 ETF, 이 아까 본 차트를 그대로 다시 들고 온 것이고요. 아래는 이 달러 인덱스를 들고 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게 되면서 미국 위의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훨씬 더 강했고, 이때는 미국이 이 주춤했던 반면에 2011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 달러 강세 시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주가 시장이 더 아웃퍼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하락한다는 말은 결국 이 미국 위의 국가들이 더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달러가 이렇게 장기간 상승했다는 흐름은 미국이 더 강했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달러가 나름 이 고점에 머물고 있는 형국이긴 한데, 만약에 이 달러가 다시금 이렇게 하락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사실상 뭐 상품 가격의 교역 상승을 또다시 의미할 수 있고, 이 달러 가치 하락은 물동량을 또 늘릴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이는 또 세계 경제 확장 국면을 만들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고, 반대로 또 달러 강세가 이렇게 더 이어지게 된다면 경기 순환주와 무관한 이 성장주의 강세가 도드라지면서 이 미국의 국가들의, 이 기업들의 이 강세가 더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더 이렇게 상승한다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미국에 여전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달러는 끝났어, 이제 달러는 이렇게 약세로 돌아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미국 이외의 국가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2020년 이후 2019년은 뭐 이제 한 달을 채 남겨놓지를 않았습니다. 2020년 이후 어떤 흐름이 오게 될까요? 솔직히 뭐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기란 매우 힘들죠. 정말 최소 1년 그리고 2년이라는 시점을 두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정말 주기적으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언제가 될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각시는 조심스럽게 미국 외 국가들의 성장이 앞으로 더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두드러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로는 다시 한번 경기 순환 저점에서 다시 상승 시기로의 전환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달러는 이 약세로의 전환 국면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영상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근거와 이유가 나름 있는 것으로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경기를 전망하고 이 환율을 전망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렵고 신의 영역이라는 것 또한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구독자분들에게 밥상을 차려드리지만 구독자분들이 이걸 먹고 안 먹고 뭘 골라 먹을지 투자는 본인 판단인 것이고요. 뭐 오늘의 결론입니다. 달러 약세로의 전환이 만약에 강하게 움직인다면, 그리고 뭐 무역전쟁 해소든 뭐 경기 회복이든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준다면 미국 외 국가들의 상승이 좀 뚜렷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는 동시에 또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이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인간의 이 강기, 그리고 이 욕심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 테크 버블이 사실상 이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지금보다 이 고점의 영역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동시에 더 버블이 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깍씨는 영상을 자주 못 올리더라도 한 편 한 편 대충 만들지 않고 생각과 소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깍씨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내가 이 구독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